남편의 회사 워크숍에 따라갔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깍듯한 부하 직원 강민혁 씨, 모두가 잠든 그 밤 그는 제 방 앞에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예쁘세요. 그 말 한마디에 55년 평생 잊고 살았던 여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제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복도 끝, 그의 방 앞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호텔 복도 조명이 이렇게 밝았나? 발밑 카펫은 이상하리만치 푹신했고 내 숨소리만 귓가에서 웅웅거렸다. 그가 날 봤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담은 눈빛으로.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계속 외쳤다. 그런데 내 손은 벌써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이틀 전에 시작됐다.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 펴들고 물었다. 다음 주에 워크숍 있는데 배우자 동반이래. 같이 갈래? 어. 뭐라고? 30년을 살았는데 남편 회사 행사에 날 데려간다고? 처음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쁘진 않지. 지루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는 거잖아. 산속 리조트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계곡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다. 남편은 회의실로 사라졌고 나는 다른 부인들이랑 로비 라운지에 모였다. 어색한 미소들, 서먹한 대화들. 나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창밖만 봤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남편 동료들이랑 그 배우자들이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건배 소리 울리고 술잔이 오가고 나는 남편 옆에 앉아서 조용히 밥만 먹었다.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강민혁입니다. 고개를 드니까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 예의 바른 미소. 아, 민혁 씨. 우리 팀에서 제일 일 잘하는 친구야. 남편이 소개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그뿐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인사. 그렇게 생각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남편은 임원들이랑 어울려 있고 나는 점점 취기가 올라왔다. 아, 술을 오랜만에 마시니까 머리가 어지럽네. 사모님, 괜찮으세요? 민혁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괜찮아요.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봐요. 방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부장님은 아직 한참 계실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상사들이랑 웃으면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저 분위기면 한두 시간은 더 있겠네. 고맙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시죠.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술 취한 사람 방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엘리베이터 타고 5층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만 카페 뒤에서 작게 울렸다. 내 방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고마워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가방 뒤적이면서 카드키를 찾았다. 그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살짝 잡았다. 사모님,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낮에 봤던 예의 바른 미소는 어디 가고 그 자리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왜요? 예쁘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아니, 누가 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렀지?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여자로 안 봤다. 그냥 가족이었고 익숙한 존재였고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였을 뿐. 무슨 소리예요? 술 드셨나 봐요. 아닙니다. 정신 또렷합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떨렸다. 내가 떨린 건지 그의 손이 떨린 건지 모르겠다. 저를 보세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여자로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 떨린다는 것. 가슴이 뛴다는 것.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세상이 멈췄다. 복도 한가운데였다. 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남편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속삭였다. 제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안 돼. 돌아가. 이건 미친 짓이야.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어디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복도 끝으로 걸었다. 그의 방 앞. 카드키 찍는 소리.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나를 껴안았다. 뜨거웠다. 그의 체온이, 숨결이, 모든 게. 이러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내 손은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다.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근데 그의 손도 내 등의 지퍼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폭풍이 지나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길, 엉킨 체온. 나는 내가 아니었다. 55년을 살아온 나, 3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나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엔 그냥 여자만 있었다. 새벽 4시였다.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봤다. 흐트러진 머리, 번진 립스틱. 낯선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방을 나섰다. 복도는 적막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어디 갔었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거울을 봤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결혼 10년 기념일에 선물한 목걸이. 30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조였다. 나 지금 뭐 한 거야? 근데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 거울 속 여자를 똑바로 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왜 우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후회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워크숍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회사 얘기만 했다. 누가 승진했고 누가 발표를 잘했고 나는 창밖만 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내 머릿속엔 그날 밤만 맴돌았다. 집에 도착했다. 익숙한 거실, 익숙한 소파,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근데 나만 달라진 것 같았다. 피곤하면 쉬어. 나 저녁 먹고 올게. 남편이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이 나가고 집은 고요해졌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적셨다. 씻어낼 수 있을까? 그날 밤의 흔적을, 그의 손길을, 그의 숨결을. 근데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다. 남편이 준 목걸이. 30년의 무게. 그날 밤엔 이걸 풀지도 않았다. 가슴이 조였다. 잊어야 해. 그냥 실수였어. 술 때문이었고, 분위기 때문이었고, 일회성이야. 다시는 안 만나면 돼. 그렇게 다짐했다. 사흘이 지났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남편이랑 말없이 밥 먹고, 똑같은 하루였다. 근데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설거지 하다가도, 장 보러 가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예쁘세요. 미치겠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남편은 출근하고 나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강민혁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다. 어떻게? 부장님한테 사모님 번호 여쭤봤습니다. 워크숍 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셔서 전해드린다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잠깐 밖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숨이 막혔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요. 10분만이요.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끊어야 했다. 거절해야 했다.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어디죠? 집 근처 카페였다. 걸어서 5분 거리.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손이 떨렸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낮에 보니까 더 또렷했다. 앉으세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떨어뜨린 물건은요? 없습니다. 그럼 왜? 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요. 전 유부녀고 당신은 제 남편 부하고 다 알아요.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 워크숍 그날 밤에 봤던 눈빛. 사모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은 실수였어요. 술 때문이었고 거짓말입니다. 뭐가요? 사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사흘 내내 그 사람만 생각했다는 걸.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는 걸. 집에 가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여기서 뵙겠습니다. 안 나와요. 나오실 거예요. 그가 내 손을 놓았다. 나는 뒤도 안 보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안 가. 절대 안 나가. 그렇게 다짐했다. 화요일이 됐다. 오전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냉장고 정리도 했다. 근데 시계만 계속 봤다. 오후 1시 반. 남편한테 문자가 왔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거울을 봤다. 립스틱을 발랐다. 지우고 다시 발랐다. 오후 2시.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50분만이요. 네.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사모님, 왜요? 행복하세요? 지금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행복하다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이 되셨네요. 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나요. 누가 봐요. 지금 이 카페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랬다. 평일 오후 2시. 한산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알아요. 그럼 왜? 멈출 수가 없어서요.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빼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인정한 순간 뭔가가 무너졌다. 호텔 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성이 그어놓은 선을 몇 번이고 더 넘었다. 화요일 오후가 됐다. 나는 핑계를 만들었다. 병원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마트 간다고.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30년 결혼 생활에 쌓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나는 배신하고 있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다. 그를 만나는 시간만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모든 게 나를 여자로 만들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사모님, 왜요?
이거 이상한 거 아시죠? 뭐가요? 호텔에서 만나면서 아직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 웃음이 나왔다. 그랬다. 우린 이런 관계인데 아직도 존댓말을 썼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데. 정희예요. 정희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이었다. 남편도 언제부턴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여보 아니면 이봐. 민혁 씨. 나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가슴이 뛰었다. 사랑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정희 씨. 눈물이 났다. 왜 우는 건지 모르겠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해버렸다. 인정해버렸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육체적인 끌림만도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마트 갔다 왔어요.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봐요. 장 본 거는? 마땅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컵을 내려놓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다. 남편이 준 목걸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데 이건 틀렸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다. 이상했다. 예전엔 모든 요일이 똑같았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똑같은 회색빛이었다. 근데 이젠 화요일만 빛이 났다. 그를 만나는 날. 3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매주 만났다. 호텔에서, 카페에서, 때론 차 안에서. 남편 몰래, 세상 몰래. 근데 점점 대담해졌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민혁이 전화했다. 정희 씨,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가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로? 우리 집으로? 네. 안 돼. 미쳤어? 부장님은 오늘 출장이시잖아요. 그랬다. 남편은 오늘 부산 출장이었다. 내일 새벽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너무 숨이 막혔다.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30분 후에 끊었다. 손이 떨렸다. 미친 짓이야. 우리 집에 남편이랑 30년을 산 집에. 근데 몸은 움직이고 있었다. 집안을 정리했다. 거실 청소하고 방 정돈하고 거울을 봤다. 립스틱을 발랐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민혁이 서 있었다. 평상복 차림이었다. 회사 정장 입은 모습만 봐서 그런지 낯설었다. 들어와요. 그가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우리 집 슬리퍼를 신었다. 이상한 광경이었다. 여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거실로 안내했다. 그가 소파에 앉았다. 나도 앉았다. 어색했다.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호텔에선 이렇지 않았는데 여긴 너무 현실적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소파 위에 남편 안경, 모든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정희 씨, 응, 당신을 사랑해요. 또 그 말이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나도 짧게 대답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런 게 꿈 같아요. 뭐가? 그냥 이렇게 손잡고 앉아 있는 거. 호텔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곳에서. 나도 그랬다. 낯설지만 따뜻했다. 무서우면서도 편안했다. 그가 나를 껴안았다. 소파에 나란히 누웠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민혁 씨, 응,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알아요. 그럼, 근데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혁도 나를 놓았다. 받아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뭐해? 응, 그냥 집에 있지. 저녁은 먹었어? 아직. 나중에 먹으려고. 민혁이 내 옆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부산은 어때요? 좀 춥대. 너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전화했어. 가슴이 찢어졌다. 걱정돼서 30년을 같이 산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지금 배신하고 있었다. 걱정 마요. 괜찮아요. 그래. 내일 새벽에 들어갈게. 먼저 자. 응. 조심해서 와요.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민혁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가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사랑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미래는 계속됐다. 더 자주, 더 대담하게.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 민혁이 집으로 왔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민혁이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이러면 안 돼요. 낮인데. 알아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또 남편이었다. 받으세요. 민혁이 속삭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야. 오늘 일찍 들어갈 것 같아. 심장이 멎었다. 언제? 지금 나가는 중이야. 한 30분?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알았어요. 끊었다. 민혁을 봤다. 남편이 지금 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30분 안에 와요. 민혁의 얼굴이 하얘졌다. 우리는 황급히 움직였다. 민혁이 신발을 신었다. 커피 잔을 치웠다. 소파 쿠션을 정리했다. 빨리 나가요. 정희 씨, 빨리요. 문을 열었다. 복도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조심해서 가요. 전화할게요. 민혁이 나갔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립스틱을 지웠다. 20분 후 남편이 들어왔다. 왔어.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평범한 오후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녁을 차렸다. 남편이랑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은 회사 얘기를 했다. 나는 대충 듣는 척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확인했다. 민혁이었다. 괜찮으세요? 응. 넌?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부장님이랑 마주칠 뻔했어요. 식은땀이 났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할게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알아요. 근데, 보고 싶어요. 한숨이 나왔다. 나도 그랬다. 나도.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누가 날 보면 몰라볼 거야. 30년을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았던 여자.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내. 근데 지금 나는 거짓말쟁이였다.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또 다른 날이었다. 남편이랑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불륜 이야기였다. 저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 남편이 말했다. 뭐가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말이야. 가정이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게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 최악이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화면만 봤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이야. 그치?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천장만 봤다. 민혁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했다. 근데 이게 사랑이 맞나? 아니면 그냥 중독일까? 답은 없었다. 핸드폰을 봤다. 민혁한테 문자가 와 있었다. 자요? 아니, 나도. 당신 생각 중.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요.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남편을 봤다.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남편이 준 목걸이. 차갑고 무거웠다. 30년의 무게.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배신하고 있었다. 여보, 금요일 저녁에 약속 있어? 남편이 물었다. 없는데요. 왜요? 민혁이가 승진 면접 봤거든. 결과가 좋게 나왔대.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요? 민혁이. 우리 팀 강민혁 있잖아. 워크숍 때 만났었지? 알죠. 너무 잘 알죠. 아, 네. 기억나요. 그 친구 내가 추천해줬거든. 승진 확정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 집에서요? 응. 밖에서 먹기엔 좀 그렇고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게 낫지 않아? 당신도 괜찮지?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근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세요. 전화를 걸었다. 민혁한테. 여보세요. 나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금요일 우리 집으로 오시나 봐요. 네. 남편이 저녁 식사 초대했대요. 승진 축하한다고. 침묵이 흘렀다. 정희 씨, 어떡해요? 가야죠. 거절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할게요. 근데 나는 괜찮지 않았다. 금요일이 됐다. 아침부터 장을 봤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민혁이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미쳐가는 것 같았다. 저녁 준비를 했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정갈하게 차렸다. 손이 떨렸다. 6시가 됐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다. 준비 다 했어? 응. 고생했네. 민혁이가 좋아하겠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 민혁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막혔다. 거실로 나갔다. 민혁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했다. 낯선 사람처럼. 어서 오세요. 나도 낯선 사람처럼 대답했다. 앉아, 편하게.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혁이 앉았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남편이 오른쪽, 민혁이 왼쪽. 나는 가운데. 건배하자. 민혁이 승진 축하한다. 남편이 소주잔을 들었다. 민혁도 잔을 들었다. 나는 물잔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뭘?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잔이 부딪혔다. 식사가 시작됐다. 남편은 계속 말을 했다. 회사 얘기, 승진 얘기, 앞으로의 계획. 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민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때였다. 식탁 아래에서 뭔가가 내 발에 닿았다. 민혁의 발이었다. 심장이 멎었다. 그가 나를 봤다.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을 봤다. 남편은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정희야, 불고기 좀 더 줘봐. 응. 떨리는 손으로 불고기를 집어줬다. 민혁이도 많이 먹어. 우리 와이프 음식 솜씨 좋거든. 네, 정말 맛있습니다. 민혁이 대답했다. 그의 발이 아직도 내 발에 닿아 있었다. 미쳐가는 것 같았다. 아, 맞다. 화장실 좀.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쪽이야. 남편이 가리켰다. 민혁이 복도로 사라졌다. 좋은 친구야, 민혁이. 남편이 말했다. 그래요? 응. 성실하고 똑똑하고 저런 후배 있으면 든든하지. 가슴이 찢어졌다. 그 사람을 나는 배신하고 있었다. 당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아니, 괜찮아요. 피곤한가 봐.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했지. 남편이 내 등을 토닥였다. 따뜻한 손이었다. 30년을 함께한 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혁이 돌아왔다.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끝났다. 남편이 TV를 켰다. 축구 중계였다. 민혁아, 축구 좋아하지? 같이 보자. 네, 좋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릇을 씻었다. 물소리가 거실의 목소리를 덮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혁이었다. 화장실로 나와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근데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응. 남편은 TV만 봤다.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민혁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미쳤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알아요. 남편이 바로 저기 있는데. 알아요. 그가 나를 벽으로 몰았다. 숨이 막혔다. 이제 그만 만나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우린 틀렸어요. 정희 씨,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눈물이 났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사랑이라서 그만둬야 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린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그가 내 뺨을 닦아줬다. 떨리는 손으로.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야죠. 후회 안 해요? 후회하겠죠. 평생. 그때였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사모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혁이 재빨리 떨어졌다. 나도 한 걸음 물러섰다. 민혁이도 여기 있었네? 네, 화장실 쓰려고요. 그래, 나도. 부장님이 나보고 먼저 가래서 그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혁이랑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다. 거실로 가요. 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돌아갔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축구 경기에 열중했다. 골 넣었어. 봤어? 아, 네.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동료가 거실로 나왔다. 부장님, 먼저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가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녀가, 너도 이제 들어가 봐. 늦었다.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혁이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또 보자. 남편이 악수를 청했다. 민혁이 악수를 받았다. 잘 가요. 나도 인사했다. 민혁이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안녕. 안녕. 현관문이 닫혔다. 남편이랑 단둘이 남았다. 좋은 저녁이었네. 그러게요. 민혁이 좋은 친구 같던데. 우리 또 불러야겠다. 가슴이 찢어졌다. 네.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나는 잠이 안 왔다. 핸드폰을 봤다.
민혁한테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마지막이에요? 손이 떨렸다. 답장을 쳤다. 그래야죠.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만. 전화기를 내려놨다. 천장을 봤다. 끝이라고 말했다. 근데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잠이 들지 않았다. 새벽이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자요? 잠이 안 와요. 나도요. 민혁 씨, 응, 우리 정말 끝내야 해요. 알아요. 근데, 보고 싶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화요일에 만나요. 안 돼요. 만나요. 제발, 끊어야 했다. 거절해야 했다. 알았어요.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남편을 봤다.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미안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화요일이 또 왔다. 우리는 만났다. 호텔에서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혁이 말했다. 알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들킬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만날 거였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한 달이 더 흘렀다.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거실 테이블에 있을걸요. 아, 내 거 있네. 내 거는 어디 갔지? 심장이 철렁했다. 내 핸드폰? 거실로 뛰어갔다. 남편이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이거 당신 거 아니야? 아, 네. 제 거예요. 손을 뻗었다. 근데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화면에 떴다. 민혁 씨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시간이 멈췄다. 남편이 화면을 봤다. 나를 봤다. 다시 화면을 봤다. 이게 뭐야? 그게 민혁이? 우리 회사 강민혁? 손이 떨렸다. 말이 안 나왔다. 남편이 핸드폰을 조작했다. 문자를 열었다. 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요.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러더니 빨개졌다. 이게 대체 뭐야? 고함쳤다. 평생 저런 목소리 처음 들었다. 여보, 닥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이 나를 봤다. 그 눈빛, 배신감, 분노, 모욕감. 얼마나 됐어? 여보, 진정하고. 얼마나 됐냐고. 너, 넉 달, 넉 달? 남편이 비틀거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혁이랑, 내 부하 직원이랑, 내가 밥까지 사준 놈이랑,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로 끝나? 남편이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30년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정말로. 집 나가. 뭐라고요? 집 나가라고. 당장. 여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주저앉았다. 제발. 나가. 남편이 내 팔을 잡고 끌었다. 현관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쾅 닫혔다. 복도에 서 있었다. 멍하니.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혁한테 전화했다. 여보세요? 들켰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답았어요. 문자다. 침묵이 흘렀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 밖이요.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민혁이 왔다. 차를 몰고 왔다. 타요. 차에 탔다. 말이 없었다.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텔로 갔다. 방에 들어갔다. 나란히 침대에 앉았다. 정희 씨, 응,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제가 먼저 연락했잖아요. 나도 원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사실 거예요? 나는 그를 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책임질게요. 제가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사랑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건 틀렸어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정희 씨,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제 인생은 망했어요. 같이 망치면 되잖아요. 웃음이 나왔다. 슬픈 웃음. 안 돼요. 당신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저 때문에 다 잃으면 안 돼요. 이미 잃었어요. 오늘 부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사직하라고.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요? 회사 그만두래요. 당장.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이틀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이혼 서류 보냈다. 서명하고 보내. 여보, 이제 여보 아니야. 다신 연락하지 마. 애들은, 애들도 알아. 다들 화났어. 엄마 얼굴도 보기 싫대. 가슴이 무너졌다. 제발, 이혼 사유는 당신 불륜으로 할 거야. 위자료? 없어. 재산 분할? 없어. 당신이 나가는 거야. 빈손으로. 알았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놨다. 눈물이 났다. 30년이 이렇게 끝났다. 민혁이 옆에 있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알았다. 이것도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한 달이 지났다. 이혼이 성립됐다. 서류에 도장 찍었다. 30년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됐다. 원룸을 구했다. 작은 방. 민혁이 도와줬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안 돼요. 왜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망했는데요. 더 망치기 전에 가요. 제발. 민혁은 떠났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작은 원룸에서의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방이 날 맞았다. 아무도 없었다. 남편도 자식들도 민혁도 핸드폰엔 연락이 안 왔다. 친구들도 다 떠났다. 소문이 났나 봐. 혼자 밥을 먹었다. 혼자 TV를 봤다. 혼자 잠들었다. 가끔 민혁 생각이 났다. 전화하고 싶었다. 근데 안 했다. 그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창밖을 보면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였다. 워크숍 갔던 게 1년이 지났다. 모든 게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 갔다. 김밥 하나 사서 돌아오는데 누군가 날 불렀다. 정희 씨? 돌아봤다. 민혁이었다. 민혁 씨, 여기 사세요? 응, 근처에. 저도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네. 작은 회사지만.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다. 마주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당신은? 저도요. 많이 힘들었죠? 네. 당신도요? 네. 말이 없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 정희 씨, 응. 후회해요? 오래 생각했다. 후회하죠. 모든 걸 잃었으니까. 저도요. 근데, 근데, 그때가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혁이 나를 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했으니까요. 진짜로. 네. 진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근데 우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당신 인생까지 망쳐서.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민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요. 저도요. 행복하세요, 민혁 씨. 꼭. 당신도요. 커피를 다 마셨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안녕히. 네. 조심해서 가요. 돌아섰다.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텅 빈 방. 거울을 봤다. 목걸이는 없었다. 이혼할 때 남편한테 돌려줬다. 30년의 무게를. 창밖을 봤다. 단풍이 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받지 않았다. 받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나는 그냥 창밖을 봤다.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자식들도 집도 30년의 삶도. 사랑했다. 진짜로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 잔인했다. 후회하냐고? 후회한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이성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창밖에 단풍잎이 떨어졌다. 천천히 바닥으로. 나처럼. 전화벨이 멈췄다. 고요가 왔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혼자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